첫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 내용 입력 기능을 개선해라. 그래서 그 내용, 이거는 지난 그 수업 동영상 안에서도 여러분들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자, 내용 입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항목 추가할 때 내용의 단어만 입력이 되는 오류. 사실 뭐 오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문장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첫 번째 단어 이후가 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스캐너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을 받을 때 스캐너의 넥스트만 사용하면, 이렇게 스캐너의 넥스트 메소드만 사용해서 집어넣으면 그 블랭크 화이트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는 단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경우에는 사실 제목은 그냥 빈칸 없이 들어간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내용까지도 단어만 들어가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투두리스트의 내용을 문장이 들어가도록 개설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투두 유틸에 있는 업데이트 아이템하고 크리에이트 아이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트 아이템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동일하게 업데이트 아이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뭐 두 개 소스를 나란히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세요. 넥스트로 단어만 입력을 하는 거 말고 내용은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제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제목을 뭐라고 입력을 하겠죠. 뭐 운동하기, 과제하기, 뭐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 엔터가 남아 있어요. 단어가 입력이 돼서 스캐너가 넥스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입력을 가져간 다음에 입력된 문자를 가져가고 뒤에 있는 엔터를 남겨놓은 채로 가는데, 그 엔터를 이 넥스트 라인을 바로 해버리면 이 넥스트 라인은 문장을 입력을 받는 거니까 C에서 getString, fgetS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엔터, 그 이전에 남아있는 엔터를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엔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장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넥스트 라인을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넥스트 라인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엔터 친 그 엔터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넥스트 라인을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받습니다. 출임은 화이트 스페이스, 양쪽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혹시 들어있으면 날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하고 데스크립션을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소스는 나중에 한 번 더 바뀝니다. 필드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날짜 정보를 문자열로 다루도록 수정해라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왜 문자열로 다루느냐,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서 날짜는 정수형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수 값이냐면 밀리세컨드로 다뤄요. 그래서 시작이 1970년 1월 1일, 그래서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초가 지났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 단위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초 단위에서 또 밀리세컨드로 다루게 되고 하면서 정수형의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 변환을 했었어요. 날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통 날짜를 연, 월, 일 뭐 이렇게 쓰는데,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의 유통기한 같은 거 보면은 연월일이 아니라 월, 일, 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일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수입된 제품들의 유통기한 확인하기 보면은 거기에 써 있잖아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다. 이게 로케일이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타임존이 다른 지역마다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다 균일하게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흘러간 시간을 지금까지 언제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느냐라는 거를 따져서 그 시간을 놓고 마음대로 로케일에 맞춰서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트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조금 번거롭냐면 파일에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파일에 저장을 할 때 그러면 무슨 값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럼 파일에 이게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 데이트라는 객체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문자로 저장하잖아요. 텍스트는 전부 다 문자열이니까 정수도 문자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의 모습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애초부터 데이트 객체 쓰지 말고 전부 다 스트링으로 쓰자.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숫자형 int, float, double 뭐 이런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의 편의성을 위해서 문자열로 보관을 하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투두 아이템에 보면은 현재 투두리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의 각 그 멤버들 데이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current date가 있잖아요. 이 current date를 원래는 데이트 객체였는데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였는데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꾸자. 그럼 이거 바꾸게 되면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소스가 코드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서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하고 current date까지 전부 다 스트링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스트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데이트로 있는 거를 데이트로 받아서 그대로 저장하면 각자 컴퓨터에서 세팅한 그 시간 날짜 표현하는 방식의 문자열로 그냥 자동 변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텍스트 파일이 여러분들이 윈도우건 맥이건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텍스트 파일의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맞추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트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원래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데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현재 시간, 현재 날짜 시간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저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시간을 뉴 데이트로 해서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 하나를 만들어낼 때 현재 시간을 가지고 날짜 시간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이 포매팅을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뭐냐면 simple date format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날짜 시간 형태의 포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simple date format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걔한테 포매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날짜 시간을 내가 정해준 포맷으로 포매팅을 해서 그 포매팅한 결과의 문자열을 current date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포매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simple date 포맷을 생성할 때 포맷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실행하는 내용에서 다뤘던 날짜 시간의 형태는 이렇게 연, 월, 일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Y, M, D 그 다음에 K, M, S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라는 거를 Simple Date Format이라는 클래스 사용법의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짤 때,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내가 다뤄본 클래스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무기 장착, 아이템 장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다뤄본, 장착해본 무기가 많아지면 그러면 훨씬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커지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로 이런 클래스, 이런 기능을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가 필요한데 그 클래스를 사용해 봤니? 이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 봤니? 라는 게 그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개발 캐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을 잠깐 보면 실제 매뉴얼은 이렇게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자바 공식 매뉴얼입니다. 이 공식 매뉴얼의 심플 데이트 포맷에 관련된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신경 쓸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심플 데이트 포맷에 있어서 패턴이라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생성자 객체를 만들어낼 때에 이 패턴이라는 스트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이 심플 데이트 포맷 객체를 통해서 특정한 날짜를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포맷에서 사용하는 레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터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대문자 G, 대문자 Y, 그러니까 소문자 Y, 대문자 Y 이렇게 해서 소문자, 대문자를 이제 따져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거를 보면은요, 소문자 Y는 이어예요. 이어. 그러니까 연도인데 내가 YYYY 하고 4개를 썼습니다. 즉 4자리 포맷으로 연도를 맞춰라. 그리고 M은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몇 월이냐. 그 다음에 D는 소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대문자 D하고 소문자 D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며칠이냐 하고 그 해에 며칠이냐. 그러니까 1, 2, 3, 4에서 365까지 가는 게 대문자 D고 1, 2, 3, 4에서 30일 또는 31일까지 가는 게 소문자 D예요. 그러니까 포매팅을 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거죠. 시분초는 어떻게 했냐면 시분초를 기본적으로 그냥 H를 보통 쓰거든요. 근데 H는 0시부터 23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9시다 그랬으면은 실제로 대문자 H를 쓰면은 8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게 되면 또 뭔가 조정을 해야 되니까 K라는 패턴의 스트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1시부터 24시까지 1부터 24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그 오전 오후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부터 12시 그거는 소문자 H예요. 그래서 소문자 H를 쓰게 되면 오전 오후를 구분하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위에 보면 A라는 패턴을 갖고 와야 오전 오후가 나눠집니다. 이것도 영어권에서는 AM, PM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오후 나오고 그 로켓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플 데이트 포맷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날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맞추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똑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1시부터 24시까지 가는 K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심플 데이트라는 클래스의 사용법을 이 프로젝트의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서 어지간한 많이 사용하는 자바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내가 어지간히 다 해봤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자바 개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저장 기능입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거. 데이터 파일에 저장을 할 때 데이터 파일 이름은 이제 투더리스트라고 텍스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이렇게 세이브 리스트를 만들어서 투도 util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투도 util은 기본적으로 이 투도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리스트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save list라는 메소드는 파라미터로 투도 리스트 L을 하나 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파일 이름을 쓰기 용도로 저장하는 용도로 여는 게 바로 이 과정이죠. 그래서 라이터 객체 하나를 만드는데 이 라이터 객체는 구체적으로 파일 라이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파라미터로 파일 이름을 스트링을 집어넣어 주면 이 파일 라이터 생성자 역시 이번에도 파일 라이터 생성자의 클래스
설명하는 공식 매뉴얼을 찾아서 이 파일 라이터의 생성자들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서 생성자들의 종류 중에 그 컨스트럭터 중에 스트링이 파라미터로 하나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의도인가, 그러면 해당되는 스트링의 그 이름의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파일 라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쓰기 용도의 파일을 하나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write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해당되는 스트링을 집어넣습니다. 스트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이템마다 필요한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toSaveString이라는 toString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toSaveString이라는 메소드를 toAitem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냐면, 개별적인 기능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의 공식 매뉴얼 참조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블로그들을 검색한 결과로 나오는 블로그들을 참조하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한데, 동시에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이 전체 작은 프로젝트이지만 이 투두 리스트 어플이라는 작은 프로젝트가 투두 아이템, 투두 유틸, 투두 리스트, 투두 메인, 뭐 다양한 메뉴까지 다양한 그 소스 코드를 나눠 가지고 역할을 분리했다라는 거. 저번에 MVC 패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쨌든 역할에 따라서 철저하게 패키지를 나누고 소스를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toSaveString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toAitem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ave list라는 거는 리스트 자체를 다루어야 하는, 리스트를 바깥에서 리스트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toUtil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다루기 위한 메소드들은 todoList.java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소스 파일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떤 메소드들이 각각의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느냐라는 그 관계와 구조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짜면 되나 보다 라고 빠르게 익혀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자바의 여러 가지 사용해 보지 않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사용해 본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절반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투두 아이템에 toSaveString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for each 나왔죠. 이 리스트에 get 리스트를 가져다가, 그러면은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오죠.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 아이템에 toSaveString을 통해서 나온 문자열을 한 줄씩 한 줄씩 파일에다가 저장해라. 그래서 뒤에다가 반드시 계획 문자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은 toSaveString은 나중에 변경되겠죠. 필드가 추가되면서 바뀌겠죠. 카테고리하고 toDate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exception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STS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밑에 이제 빨간 줄 거지면서 exception 추가해라 라는 그런 힌트가 나올 때, 그때 클릭하면은 바로 exception 추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데이터 저장 기능 진행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읽기 기능입니다. 읽기는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투두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날짜, 이렇게 세 개의 필드, 현재까지는 필드가 3개니까 이렇게 해서 샵 문자 2개를 연달아 저장하는 걸로 아까 세이버 리스트에서 저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일단은 얘는 투두 유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투두 유틸에 로드 리스트에다가 만드는데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리스트와 파일 이름. 자, 기본적으로 파일에서 읽기 위해서 파일 리더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읽기용으로 파일을 다루는 객체가 리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리더 객체를 통해서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읽어오는, 즉 read l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 파일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 객체를, 리더 객체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이 리더 객체를 사용한 버퍼드 리더 객체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로 버퍼드 리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BR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파일 리더 객체만 가지고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파일 리더 객체에는 이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는 read line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read line이라는 메소드는 버퍼드 리더에 들어있는 메소드예요. 용도가 다르죠. 한 줄을 버퍼를 사용해서 한 줄을 전체를 읽어내라 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 객체를 다시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버퍼드 리더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버퍼드 리딩하는 방식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일종의 그 장치죠. 그래서 BR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는 리드라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 한 줄씩 읽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 한 줄을 통째로 읽습니다. 리드라인을 통째로 읽어서 라인이라는 스트링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그 라인이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으면, 즉 맨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엔터 치고 나면은 맨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엔드 오브 파일. 그래서 널이 아닌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장을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읽어드렸습니다. 한 줄을 읽어드렸는데 그 라인 읽어드린 한 줄을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샵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자열을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라인을. 그래서 여기서 쪼개지죠. 여기서 쪼개지죠. 그래서 타이틀과 내용과 날짜를 쪼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개로 쪼개지겠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라인을 샵샵으로 쪼개라 라고 하면 이제 st라는 객체에는 그 안에는 뭔가 세 개가, 문자열 세 개가 나란히 쪼개져 있는 채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긁어낼 거냐? next 토큰이라는 걸로 해서 찾아냅니다. next 토큰을 기본적으로 얘는 문장을 쪼개기 때문에 문자열이에요. 만약에 이 문자열 중에 문자열로 다루는 게 아니라 숫자로 다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를 포매팅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는 텍스트 안에 모든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열로 다루는 거예요. 넥스트 토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과 커런트 데이트를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두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투두 아이템을 만드는데,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드느냐? 투두 아이템은 원래 투두 아이템의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투두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내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로부터 읽어 들어온 거를 가지고 투두 아이템 객체를 만들어내려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현재 시간의 항목을 투두 아이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날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의 current date를 바꿔주는 set current date 세터를
불러서 세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세터는 자동으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물론 그게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대신에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는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set current date를 통해서 날짜를 방금 전에 읽어온 넥스트콘으로 읽어온 current date로 바꿔내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두 아이템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그 아이템을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고 그리고 카운트를 늘려라. 카운트는 사실은 이 카운트는 지금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카운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어레이 리스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카운트는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낸 다음에 br은 클로즈를 하면 이제 파일이 닫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br.readline이라는 메소드가 자,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을 열면 여러분들 C에서 fopen으로 파일을 열었으면 그 다음부터 한 줄을 읽으려면 fgetS를 사용해서 한 줄씩 읽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소드가 즉 readline이라는 메소드는 현재 파일을 읽어 가지고 이 버퍼드 리더가 파일 리더를 끼고서는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이 파일 리더라는 거는 파일을 다룬다라면은 파일의 현재 읽는 리딩 포인트가 여기에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리드 라인을 딱 진행을 하면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 쭉 가다가 바이트 단위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엔터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to save string의 마지막에 엔터 계획 문자 들어갔으니까 뉴라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쭉 가면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이 뉴라인을 딱 읽고 나면 리드라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뉴라인을 읽은 다음에 바로 여기 회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파일 핸들링을 하는 현재 리딩 포인트가 여기 딱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다시 돌아요. while문이 다시 돌면서 또 리드라인 하잖아. 그럼 얘는 쭉 읽어. 쭉 읽다가 어디까지? 엔터까지. 그래서 4번을 읽고 나서 엔터까지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리딩 포인트가 딱 여기서 딱 있는데 현재 이 리딩 포인트에는 end of file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이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리드라인을 실행을 딱 하고 나면 5번째 리드라인을 실행을 하고 났더니 그렇게 해서 읽혀진 라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널이면 while문 끝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드 리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